안녕하세요. 저는 황진순 성장의원에서 근무하는 소아과 전문의 안세진입니다. 아주대병원에서 소아내분비 분과 전임을 수료하고 지금은 황진순 성장의원에서 대표원장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성조숙증은 여아에서 8세 미만, 남아에서 9세 미만의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는데, 여아는 초등학교 2, 3학년 이하에서 가슴 몽우리가 만져지는 경우, 남아는 초등학교 3, 4학년 이하에서 고환이 커지는 경우 성조숙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소아내분비 전문의 선생님 진료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부모님과 상의를 하에 치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4주마다 호르몬 피하 주사를 맞는 것이고, 성장판 나이의 빠른 정도에 따라 하나마다 치료 기간이 전부 다릅니다. 부모님들이 치료에 앞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임신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조숙증 치료가 시행된 지 현재 거의 40년이 넘었지만 심각한 장기적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주사의 부작용으로 주사 부위 발적, 통증 같은 피부 반응이 발생할 수 있고 호르몬과 관련된 부작용은 없습니다. 치료를 종료하고 2, 3개월 뒤에 생식생 기능이 다시 활성화되고 사춘기 징후가 나타납니다. 치료 종료 후 평균 18개월 후에 초경이 발생하고 생리는 정상 양상을 보입니다. 우선 성조숙증 치료의 목적은 사춘기 발달을 또래와 맞추고 최종 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정신사회적인 문제를 줄이는 것입니다. 치료하지 않고 사춘기가 빨리 진행되면 당장은 성장이 빨라서 또래보다 커 보이지만 성장판이 일찍 닫혀서 최종 키가 감소합니다. 여아의 경우에는 초경이 앞당겨져서 성인이 되었을 때 유방암, 난소암 같은 여성암이나 대사증후군 발병의 고위험군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른 신체 발달에 따른 정신 심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또래에게는 없는 신체 변화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서 자신이 친구들과 다르다고 느끼기 때문에 위축되기 쉽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사춘기가 시작되면 성장호르몬, 성호르몬 이 두 가지 동력에 의해서 키가 많이 크게 되는데요. 주사 치료를 하면 키 크는 동력 중 하나가 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춘기 지연주사 치료를 하면서 성장판이 닫히는 것을 억제시켜서 키가 크는 속도는 줄어들게 되지만 성장판이 닫히는 속도가 느려짐으로써 키가 클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최종적으로는 키가 더 커집니다. 의학적으로 저신장은 같은 연령과 성별을 가진 소아들의 자료를 비교했을 때 300분위수 미만으로 작은 경우, 100명 중 앞에서 세 번째 미만으로 작은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키가 자라지 않는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양결핍이나 만성 전신질환 등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치료해주면 되고, 성장판이 자기 나이보다 1년가량 어린 경우에는 성장호르몬 결핍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장호르몬 자극검사가 필요합니다. 성장호르몬 결핍증이나 부당경량으로 태어난 저신장, 터너, 눈안증후군과 같은 염색체 질환에는 국가보험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특발성 저신장은 의학적으로 성장호르몬 주사 치료를 통해서 성장 개선 효과가 입증된 적응증이지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보호자 부담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성장호르몬 치료가 사춘기를 더 빠르게 해서 원래 더 클 것을 미리 크게 하거나 하던 치료를 중단하면 잘 나오는 것을 억제한다는 것은 확인된 바 없고 사실이 아닙니다. 초경이 시작되자마자 키 성장이 바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초경 후의 키 성장은 초경 당시의 성성숙도, 가슴과 음모의 발달한 정도, 그리고 성장판 나이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상 키를 결정하는 데의 핵심은 성장판 나이입니다. 성장판 검사를 통해 성장판이 얼마나 열려있는지가 초경 후에 키 클 수 있는 시간을 좌우합니다. 성장판이 닫혀갈수록 성장 속도는 감소하고 예상 키가 많이 작다면 성장판이 닫히기까지 남은 시간 동안
성장 호르몬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적절한 영양 공급은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 50, 60년대에 소아들에게 영양분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전인자가 가지고 있는 키보다 최종 어른 키가 작게 컸었고 70, 80년대에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영양 공급이 충분해지면서 우리나라 성인 평균 신장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평균 키의 성장 속도는 2000년대 이후로 둔화되어서 이제 더 이상의 평균 신장 증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점차 서구형에 가까워진다고는 하지만 한국인 고유의 DNA 자체가 변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영양 공급으로 키가 증가할 수 있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소아 때부터 시작된 과체중과 비만은 성인기 비만으로 이어지기도 쉽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성인병에 잘 걸리게 되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정한 영양소에 집중하기보다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등 필수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이 적은 살코기, 생선, 우유, 채소를 골고루 먹고 과식을 피해야 합니다.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인스턴트 식품은 몸에 이로운 비타민, 무기질은 거의 없고 영양이 높아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릴 적 식습관은 평생 식습관을 좌우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영양제 보충 없이 평범한 자연 음식들로도 영양이 고루 잡힌 식단을 짤 수 있습니다. 요새 아이들은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고 있어서 잘 먹지 못해서 못 큰 애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잘 먹지 않아서 영양제를 꼭 먹어야 한다는 것은 부모님들의 잘못된 상식입니다. 스마트폰의 장기간 사용은 체형 불균형이나 수면장애 등을 유발해서 키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작은 화면에 집중하다 보면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거북목 증후군, 척추 측만증 같은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TV, 컴퓨터,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면 잠들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면 시간이 짧아져서 아이의 성장이 저하될 수 있어서 바람직한 스마트폰 사용 방법을 지도해 줘야 합니다.